오늘 이거 우리 여야 의원님들 현안 질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여러 여당 의원님들하고 문제를 다르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북한의 항시적인 테러 위협을 받고 있고 나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없고 집안 문 밖에도 나갈 수 없는 이런 처지에서 정부의 경호에만 기대해서 지금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국민이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 그 유가족이 견제해서 울분을 터야 할 이 자리가 김정은의 북한 통일전선변의 편지 한마당에 그걸 한 장 그걸 가지고 이게 뭐 정말 얼마나 신속한 답변이냐, 뭐 미안하다는 표현이 2번 들었다 이러면서 가해자를 뭐 어느 또 이런 입장을 좀 더 두둔해지는 이런 자리로 되는 것에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서울 한복판에서 진짜 살해되고 김정은이가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가인 충성 부리던 어느 여원이 상부 지시 없이 이거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편지 한 장 보냈어도 또 이게 얼마나 이게 신속히 답변이냐 이렇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 정말 참담해요. 이거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해자 뭐 의도적인 그러건 보지 않지만은 정말 이거 참담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뭐 시체를 뭐 불태웠느냐 뭐 그건 아니죠. 뭐 그건 떠나서 이거 진짜 무관 우리 주민이 죽은 마당에서 우리 국회의원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가해자 편에서 또 가해자의 입장을 어떻게 좀 국민들한테 좀 잘 납득시킬까 이런 방향에서 이야기하시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의원님, 제가 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 질의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 시간에는 제가 좀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하나 문제는 우리가 이 자리를 여당 의원님들이 이거 정쟁의 무대로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지금 모이는 원인은 뭐냐? 통일부와 외교부의 대응에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면 행정부가 어떤 일을 더 할까? 뭘 더 우리가 더 촘촘히 대책을 취할 건 없는가? 이걸 우리가 공동으로 토의해서 찾는 자리가 돼야 된다. 누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외교부 장관님의 말씀에 대단히 저는 이제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자, 장관님 말씀이 어떤 거냐? 왜냐냐? 우리 통일 문제는 남북 간의 민족 내부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통일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부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이렇게 살해됐다면 자체의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사에 상정시킬 건지 아니면 뭐 우장 성명으로 하든지 또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규탄 결의를 만들어서 앞으로 북한이 이런 국제적인 압력 속에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을까? 전 이런 걸 좀 토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방금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 아직까지 외교부는 여기에서 그 어떤 대책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고 매뉴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됐을 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떤 순서를 걸쳐서 대응 매뉴얼이 있느냐. 북한은 딱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안보리 상정이냐 우장성명 채택이냐 아니면 우장 프레스 릴리즈냐 아니면 안보리 그저 문건으로 배포할 것이냐 이런. 그러면 장관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 외교부는 지금 어떤 대응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지금? 예, 뭐 북한의 그 외무부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고정적인 그런 대응보다는 좀 더 유연한 그런 대응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그런 큰 위기에 따른 그런 매뉴얼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정부로서는 이런 사건으로 해서 위기가 더 고조된다든가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더 불안해한다든가 그런 것도 유념을 하면서 정부 입장을 정하고 국제사회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외교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융사 콜센터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국민들은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혹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 밖을 벗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권 밖에 벗어날 때 그 어떤 위해를 당하면 우리 외교부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만약 미처 도움이 손길이 닿지 못해서 진짜 이번 사건처럼 해외에서 뭐 어떻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할 때
외교부가 어떤 대응을 조치를 이걸 대단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외교부에 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외교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해수부에 전화를 해봤어요. 해수부는 동료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해수부가 정상적이라면 이번에 북한 민간 선박이 우리 국민을 보고도 이걸 구제하지 않았어요. 이건 국제해양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건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우리 해수부나 외교부가 아예 뭐 국제해사기구 이런 데다가 이거 민간 선박이 고의적으로 해상에서 이걸 건지지 않은 건 해양법 위반이다. 이걸 상정시켜가지고 이번에 기회에 대해서 다음번부터는 북한의 해운성어나 해사감독부가 모든 배들에 앞으로 바다에 가다가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든 누구든 보면 멈추고 무조건 그 사람부터 구해야 한다. 절대 이거 피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올바로 인지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남과 북에 서로 화해와 평화, 진정한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수부의 문의안이 해수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해수부도 같은 동료가 이래던 해수부도 IMF의 추가 이거 방지 대책을 안 취해 외교부도 가만히 있어. 그럼 우리 국민은 누굴 믿어야죠? 네, 외교부가 재외 국민의 보호 또 지원에 대해서 그 주무부처인 것은 분명하고 또 여러 가지 영사 콜센터, 해외 안전지킴센터 등에서 풀 가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우리는 외교를 하는 외교부와 또 남북 관계를 다루는 통일부가 따로 장관님, 있습니다. 저는 시간 따라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는 우리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관할권 밖에 벗어났을 때도 우리 정부는 항상 우리 국민들을 간심하고 미처 우리 보험의 선길이 가닿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국제 무대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치를 취하는 기관이다. 이런 국민들의 신뢰를 좀 얻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